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척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척추 수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척추 수술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비수술로 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고 실제로 방송에서 많이 이미 다룬 주제인데요. 저도 방송한 거 많이 봤는데 너무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내용도 좀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 방에. 닥치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정리가 한 방에 됩니다. 첫 번째, 영상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MRI를 찍지 않고는 척추 수술을 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끔씩요, CT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수술을 하자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MRI는 척추에서만큼은 반드시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MRI를 찍어야 되고 첫 번째. 그 MRI 검사상 의사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MRI 찍었는데요. A라는 병원에서는 수술, B라는 병원은 비수술, C라는 병원은 운동.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은 일단은 아니다, 수술은. 예. 10명의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8, 9은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의견이 거의 일치할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고려할 통증은 뭐냐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통증입니다. 일상생활. 굉장히 중요한 내음절이에요. 일상생활. 자, 일상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잠. 그 다음에 두 번째, 밥 먹는 거. 세 번째는 걷는 거. 네 번째는 직장 생활이에요. 그 4가지가 일상생활입니다. 제가 이건 정한 이 의미예요. 이게 안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밥을 못 먹어요. 왜?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진통제를 달고 사는 바람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모든 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밥을 못 먹어요. 속이 쓰려가지고. 세 번째는요, 실제로 잠시도 앉지도 못하고요, 잠시도 걷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요, 직장생활. 돈을 벌어야지 살잖아요. 특히 가장분들. 너무 아파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저한테 환자가 와요. 아프세요?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제가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을 갔어요. 이제 산을 못 올라가요. 여러분, 산은 일상생활에 안 들어갑니다. 네. 산 안 타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골프인데요. 골프를 못 치겠네. 골프 안 치면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죠? 선생님, 너무너무 아파요. 네. 어떻게 아픈데요? 제가요, 운동을 좋아해서 원래 한 5km 걸어요. 근데 이제 3km 못 걷겠어요. 걷지 마세요. 저도 하루에 2km 안 걷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일상생활의 통증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술 전에 비수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시술들을 되든 안 되든 그걸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요, 개인, 자기 자신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MRI 찍었더니 대부분의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해요. 두 번째,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요. 세 번째, 본인이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요. 네 번째, 나는 죽어도 수술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술 하시잖아요. 결과 안 좋아요. 왜냐면요, 수술이라는 것은요, 척추 수술은요, 반드시 수술 한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활 과정, 그 이후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게 수술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수술하신 분들은요, 수술 이후의 과정을 못 따라가십니다. 왜냐면은 수술 이후에 아프니까 내가 왜 수술을 했지? 내가 수술을 왜 했지? 야, 엄한 자식한테 너 내가 수술을 안 한다 했는데 왜 수술 시켰냐? 수술 이후의 통증 기간, 재활의 노력을 안 합니다.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엄하게 또 병원 가가지고 호구가 안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병원 갔어요. 허리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MRI 찍죠. 좋아요. 찍었어. 찍었더니 MRI 보자마자 수술하세요. 네? 수술하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저 그래도 딴 거 좀 해고 싶은데요. 아, 이거는 100%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딴 데 가세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선생님은 4가지 중에서 뭐만 본 거예요? 1번만 본 거예요. MRI 영상 자료만 본 겁니다. 2번, 3번, 4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자, 2번째 병원 갔습니다. MRI 찍었어요. MRI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2번째, 환자분 얼마나 아파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걸 얘기했어요. 수술합시다. 땡. 3번, 4번 물어봐야죠. 수술 전에 충분한 치료를 했냐 물어봐야죠. 그리고 안 했으면 해야죠. 그죠? 마찬가지 4번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것을 다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합당할 때가 수술의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 4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척추 수술할 때 만족해야 될 내용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만족하지 않아도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뭐냐면요,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협착증과 디스크가 심할 경우에는요, 신경 마비가 일어나거든요. 대개 다리가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거나 소변, 대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리 꼬집었는데 날매새 같아. 이거는 신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4가지를 지키고 수술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수술 후유증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는 건데 고치려고 했다가 후유증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요, 4가지를 지키시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예외를 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번입니다. 충분히 수술 전 보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심사평가원에서 그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대개는 6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 치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인 분이 계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칼로 여러분 다리를 정말 칼로 살을 깎아내는 통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엄청나게 아프신 분들은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6개월 참으세요라고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의 보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에서. 진짜입니다. 이럴 경우에 수술하면요, 수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요, 병원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걸 보면서도 수술에다가 매달리는데 못하죠. 잘못된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가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의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 참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파 죽겠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직장생활 빨리 가야 되는데 힘들고, 그래서 자꾸만 한 방에 특수한 치료, 이거 하면은 고친다라는 광고를 보시고 정말로 보험이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들면서 고가의 시장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풍선 효과죠. 억누르니까는 저쪽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겁니다. 국민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풍선 효과 때문에 고가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 시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이 보존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없는 6개월 되지 않았어요. 보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술이죠. 물리치료와 그 다음에 침치료, 운동치료와 시술이 있는데, 이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를 제가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다가 모 대학병원에 척추 유명한 교수님이 나왔어요. 저랑 방송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수술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환자만 수술한다. 따라서 수술 성공률이 거의 90% 넘는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는 수술을 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저는 이게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수술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죠? 수술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애매모호해.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수술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요, 임상에서 보면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너무 심해서 선뜻 수술을 하자고 말하기 힘든데 본인들은 너무 수술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빼고 수술해서 좋아진 사람들만 하겠다. 저는 그거는 배부른 소리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수술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많이 물어봐야 되고 많이 설명을 들으려면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정말 한 번에 1분 만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가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은 동네의 척추 의사를 정해놓고 평소에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데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주제는 뭐냐면은 먼저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간혹 저한테 진료보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병원 갔더니 시급히 수술 안 하면은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 수술을 좀 늦게 하면은 진짜 마비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좀 늦어져서 수술을 늦게 하면은 마비가 돼서 장애가 입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셔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 제가 오늘 싹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환자분인데 모 병원에서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어요. 물론 수술 받기 전까지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한 3년간 4년간 다 했대요. 했는데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본인도 수술에 대한 공감성을 느낀 상태였대요. 그래서 MRI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있긴 있어요. 보시면은 살짝 여기 이렇게 살짝 좀 튀어나왔거든요. 살짝 여기.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수술을 굳이 해야 되나? 근데 뭐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3년 동안, 4년 동안 모든 치료 다 했어요, 이분은요. 시술도 했고, 그리고 환자분이 아픈 병변, 아픈 그 위치도 정확히 신경 누르는 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근전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신경 검사에서도 목 디스크로 나왔어요. 근데 본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수술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랬다는 거지. 수술을 늦게 하면은 이거 나중에 마비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몇몇 병원에서 해요. 자, 목의 경우뿐만 아니라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RI를 제가 딱 보면은 그랬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먼저 수술을 늦게 해서 수술이 지연돼 가지고 마비가 돼서 영구 장애가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돌아가는 것도 맞아요. 늦게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미 마비가 있는 경우죠. 아픈 통증 때문에 수술을 늦게 해서 마비가 오서 영구장애가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내가 마비가 오고 있어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면은 며칠 전부터 서서히 힘이 빠져요. 팔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요. 발목이 축 처져요. 이게 풋드롭이죠, 풋드롭.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파열됐어. 아니면 협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신경이 꽉 눌려 있고 신경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면서 선생님 다리가 안 올라가요. 선생님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의학적으로 신경은 마비가 진행됐을 경우에 48시간,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빨리 감압을 해줘야 돼요.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술하면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맞죠. 예. 그런데 마비가 전혀 없어. 통증이 심한 것뿐이에요. MRI 봤더니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을 뭐 늦게 한다 해가지고 마비가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틀린 설명이고 좀 과한 설명이 맞습니다. 단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마비가 갑자기 왔고 마비가 진행되고 있고 그 원인이 척추 문제라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럼 맞아요. 선생님 좋아요. 지금 제가 마비가 없긴 없어요. 너무 아픈데 혹시 이거 수술을 한참 뒤에 하는 바람에 그때 마비가 오면요? 그러면 저 장애 있잖아요? 그 틀린 설명이죠. 왜? 아프지만 지내다가 마비가 슬슬 오거든요. 힘이 빠지네. 이런 느낌 먼저 와요. 근데 그런 느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지 않고 내가 몇 달 동안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마비가 조금 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비가 오면 병원 가잖아요. 그때 가서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비가 없으면 현재는 그냥 초응급수술,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마비가 안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더군다나 MRI상에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럴 경우 만약에 수술 안 하면 마비가 돼요. 그러면은 복사하셔가지고 딴 병원 가셔가지고 의견을 물어보세요. 3개 병원 내가 말씀드렸어요. 3개 병원 이상은 가시면은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술했는데 금방 재발한다. 수술해도 소용없다. 수술하면 잠깐 임시방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경석의 척추88TV.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다루려면 뭐 10분이 아니라 사실 뭐 1시간 정도 걸리고, 이것도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핵심적인 것만 줄여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한 가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나 설명해 드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협착증의 그 많은 치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협착증의 원리,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 시술, 뭐 조금 째는 시술이 좋은지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협착증과 디스크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치료를 고를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고민 끝에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척추뼈 모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추간판이죠. 디스크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뼈, 디스크, 뼈, 디스크, 뼈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뒤에도 이런 식으로 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뼈를 한번 잘라볼게요. 탁 쪄가지고 뼈를 잘라보면은 이렇게 뼈가 뚝 잘라내면은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이 나무하고 비슷해요. 나무 기둥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이 있고 양옆으로 쫙 뻗치는 말초신경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는 무엇이냐? 정확한 명칭은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 뭐냐면은 허리를 잘못 쓴 거죠. 허리를 잘못 쓰니까는 여러분 쭈그려 앉고 무거운 물건 들고 꾸부정하면은 이 뼈와 이 뼈가 얘를 쫙 눌러요. 이렇게 쥐어짭니다. 쥐어짜면은 이 디스크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다음부터는 얘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이 뼈와 이 뼈가 짓누르니까. 집에 사모님이 엄청나게 쥐어짜니까 남편이 나가잖아요. 밖으로, 집 밖으로. 맞죠? 네, 그리고 자제분들 공부해라. 너는 말도 안 듣고 진짜 너는 왜 태어났어? 그러면은 애들이 하다가 나가잖아요. 집 밖으로. 쥐어짜면은 애들이 하다가 나가요. 어디로? 이렇게 뒤로 나가. 뒤로. 이 신경이 있는 곳으로, 신경이 있는 공간으로 애들이 나가버려요. 탈출해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신경이 눌리겠죠? 그죠? 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이게 대부분은 이제 뭐 젊은 사람 생깁니다.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 10대도 생겨요. 왜냐면 허리를 잘못 쓰고 막 과다하게 쓰면은 이거는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착증은 뭐냐? 자, 이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안 받은 거지. 근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상하게 좋아졌어. 약을 먹더니 좋아졌어. 주사 먹고 좋아진 거예요. 그럼 낫나 싶어가지고 사은 거예요, 그냥. 실제로 우리 몸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디스크 나와도. 왜냐면은 우리 신경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버텨요. 처음에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엄청 아프다가 신경이 나중에 포기하는 거지. 아유, 고칠 의지가 없나 보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한번 적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적응을 해요, 진짜. 신경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진 줄 알고 방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하다 보면은, 자, 디스크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면요. 첫 번째, 뼈가 흔들립니다. 뼈가 흔들려요. 네? 자, 디스크가 자기 위치에 있어야지만 뼈가 딱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뼈와 뼈 사이를 딱 메꿔주는 디스크가 비어버리면은 뼈는 흔들려요. 필연적으로. 그죠? 두 번째,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뭐 폐경기, 남성분들 50대 가게 되면은 허리 뒤에 근육이 말라갑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근육이 이 뼈를 또 잡아줬거든요. 원래 잡아줬습니다, 뒤에서. 근데 근육이 말라버리니까 그때부터 더 흔들려. 팍팍 흔들려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빨리 공사 명령을 내려요. 공사 명령. 빨리 잡아라. 그러면은 그 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뼈 주위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기 시작해.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거지. 그래서 인대가 막 잡아줘.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근육은 더 말라가는 거지. 나중에 더 흔들려. 더 흔들리니까는 인대는 더 두꺼워져. 흔들려. 더 두꺼워져. 하다가 나중에는 인대가 너무 두꺼워진 바람에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안으로. 여기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에 빈 공간 보이세요? 여기? 보이죠? 이 안으로 인대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또 인대가 누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가 앞에서 누르고 인대가 뒤에서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협착증. 자, 디스크를 방치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대개 한 40대, 50대 이상 되거든요. 그때는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앞뒤에서 누르니까는 이제는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죠. 이게 협착증이에요. 자, 중요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제거해주는 수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뭐 내시경 현미경 감압술, 그다음에 추간공 확장술, 뭐 현미경 인대 제거술, 그런 수술들이 좀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다 뒤에서 파고 들어간 인대를 제거해주는 수술이에요. 장점, 기존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큰 수술이 아닙니다. 크게 째가지고 이 뼈 다 쳐내고 막 양옆에 뭐 나사못 받고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마취도 뭐 부분 마취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입원도 오래 안 하고요.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요. 그 수술은 뭐라고요? 파고 들어간 인대를 현미경 보면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신경을 펴주는 거예요.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인대의 역할이 뭐라고요? 뼈를 잡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대를 제거했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뼈가 흔들리는 것이야. 너무 좋아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아파지는 거죠. 왜?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이제 없는 거야, 이제는.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인대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도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인대를 제거했죠? 여러분, 인대가 없는 거예요. 뒤 잡아준 인대가. 많이 제거된 거예요. 뼈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바로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허리 근육이 길러줘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인대 대신 근육을 빨리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근육이에요? 척추를 흔들리는 근육을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심부 근육이에요. 심부 근육.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고 공부해야 될 운동은 바로 뭐냐면은 심부 근육, 척추 심부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가 해야 될 허리 심부 근육 강화 운동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수술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상의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준비해 나가면은 비록 여러분은 인대가 제거됐지만 심부 근육 길어지면 근육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인대가 없어도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발도 안 나고 수술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수술했는데 금방 재발한다.
수술해도 소용없다. 수술하면 잠깐 임시방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거죠. 왜? 맞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상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이 신부근육 강화 운동 안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그러한 간단한 수술 뒤에는 이러한 신부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협착증의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치료를 선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 두목, 부두목만 잡아라 입니다. 웬 두목과 부두목만 잡아라. 이게 또 뭔 말을 하려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경석. 네, 중요한 의미예요. 자, 역시 제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풀어갈게요. 이런 척추 MRI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척추 협착증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다가 이거는 척추 협착증이 아니지만 퇴행성 디스크라 가지고 디스크가 없어진 거죠. 요추는 거의 다 협착과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저희가 표현하기 심란하다거든요. 답이 없다 그 정도로 이 여러 군데 다발성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통증이 심하시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데 종종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 만나 뵀거든요. 근데 진짜 보이는 모든 병변을 다 수술하고 오신 분 계세요. 근데 수술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되게 이런 거 다 해결하려면요, 수술 범위가 넓죠. 한 3-4군데 수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정술, 소위 말하는 스크류, 나사못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박으려면 5군데 이상 박아야 되고요. 수술 시간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릴 수가 있고, 출혈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소위 저희가 철기를 깔렸다 그래요. 쫙 스크류가 쫙 깔리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하는 거죠. 절대. 예, 두목과 부두목만 잡으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산불 끄는 거죠. 산불을 끌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요 발화점을 먼저 끕니다. 나머지 잔불은요, 그 이후에 끄죠. 전략을 세웁니다. 산불 났을 때 어떻게 가장 발화 지점이 어딘지, 가장 큰 불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헬기와 소방관들을 다 투입을 해서 큰 불을 잡죠. 먼저 잔불은 어때요? 잔불은 스스로 꺼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뒤늦게 꺼도 일단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큰 불을 먼저 끄는 게 순서인 거예요. 동시에 끄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불로 쳤을 때 분명히 큰 불이 몇 개 있고요, 작은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끄려고 하면, 다 수술하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게 뭐예요? 후유증. 후유증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 수술한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깨끗합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수술이 굉장히 커지고 다발성 수술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증이 오는 이유는 그만큼 망가지는 허리 근육, 그죠? 그다음에 제거해야 될 허리 인대와 뼈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눌리는 신경만 풀어주면 뭐 하냐고요. 눌리는 신경을 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허리 근육과 인대와 뼈는 엄청 많거든요. 그걸로 인한 통증은 왜 고려를 안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설명드려요.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통증이 100%라면은 60% 정도만 없애는 걸로 하자. 아니, 운이 좋으면 70%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30%, 40%의 통증은 그냥 안고 가셔라. 안고 가시고 반만 좋아져도 얼마나 행복하겠냐. 대신 제일 심한 두목과 부두목만 잡자. 그럼 나머지 40%는 선생님 저 자신 없어요. 아니요. 40%는 잔불은 서서히 꺼질 수가 있듯이 나머지 쫄개들은 운동하시면서 생활습관 교정하면서 서서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아져? 안 좋아지면 나중에 그 부분만 조금만 수술한다거나 아니면 시술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쫄개들을 못 잡아요. 운동으로 할 수 있어요. 운동과 재활을 할 수 있는데 두목과 부두목이 꽉 하니 환자분들을 잡고 있으니까는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운동이. 근데 두목과 부두목을 해결해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운동이 좀 더 재활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쫄개들이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목과 부두목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두목과 부두목이 싹 사라지니까는 놀라는 거야. 어떡하지? 그때 운동으로 팍 재활로 팍 해버리면 걔네들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알겠죠? 물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의 몸은 광범위하게 칼을 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목과 부두목만 잡아라입니다.